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 정보 전달해 드리는 투자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커버드콜 월배당 ETF들 여러분들 분배율과 분배금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되어져 있는 종목들의 목표 분배율은 연간 15%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15%면 어마무시하게 높은 분배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당 종목의 가격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하겠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기하게도 최근에 상장되어져 있는 이러한 월배당 ETF들은요, 자,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가격 변동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번 하락장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커버드콜 월배당 ETF의 기초자산들이 떨어졌었을 경우에 해당 종목의 가격은 더 떨어질지 아니면 덜 떨어지는지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비교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그래도 우리가 월배당 ETF들 중에서 커버드 콜을 활용한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옵션의 종류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최초로 일단 상장되어져 있던 커버드 콜의 경우는 옵션 만기가 매월인 먼슬리 옵션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은 만기가 짧아진 위클리 옵션과 데일리 옵션으로 가장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변동폭 기준에 있어서는 데일리 옵션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이 위클리 옵션, 그 다음이 먼슬리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분배율 수준도 마찬가지로 데일리 옵션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위클리, 그 다음에 먼슬리 옵션 순서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형인 타기 프리미엄의 경우는요, 자, 대체적으로 커버드 콜의 경우는요, 운용하고자 하는 목표 분배율을 가지고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분배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옵션 비중을 조정하는 형태가 바로 타기 프리미엄이다. 자, 따라서 나는 변동폭은 줄이면서 배당금 많이 받아갈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슬리나 타기 프리미엄이 많고요. 아니다, 나는 큰 변동폭과 높은 분배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위클리 옵션과 데일리 옵션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런 커버드콜 월배당 ETF를 선택하는 게 나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월배당 ETF 중에 이제 S&P 500 관련 커버드콜 종목은요, 대체적으로 한 세 종목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요, 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일단은 옵션이 어떠한 스타일인지를 하나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옵션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기초자산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분배율이 높으면서 변동폭이 낮은 것들을 찾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때는 일단 어떠한 옵션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몇 퍼센트 정도의 비중을 반영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분배율을 가져가는 그러한 종목들인지를 살펴보고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데일리 옵션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보시면 에이스 미국 500 15% 프리미엄 분배라는 이러한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기초자산은 당연히 미국 S&P 500이겠고요. 자, 데일리 옵션 중에 1% OTM. 자, 기초자산이 1%를 초과해서 상승하더라도 자, 하루에 최대 1%대까지 상승폭은 가져가겠다. 자, 대부분 우리가 커버드 콜은 상방이 막혔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해당 옵션의 경우는요, 그래도 하루 상승폭 1%대까지는 최대로 가져가겠다라는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에이스 시리즈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1% OTM 이러한 전략을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자,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 최대 1%대까지 상승을 가져가겠다라는 이러한 형태로 운용되면서 데일리 옵션 분배금을 상당히 많이 주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특이점은 일단 변동폭이 생각보다 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도 데일리 옵션을 쓰고 있습니다. 변동폭 크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초자산의 무려 90% 비중이 반영돼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상당 부분 노출되었습니다. 자, 노출되었다라는 건 기초자산인 S&P 500 가격 변동폭을 대부분 쫓아간다. 얼마만큼? 90%까지는 쫓아간다. 그리고 나머지 10%의 옵션 비중을 가지고 우리에게 추가적인 분배금을 지급해주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은 타이거 미국 S&P 500 10% 프리미엄 초단기 옵션. 여기에 초단기 써 있으면요, 이제 데일리 옵션. 그래서 타이거에서는 초단기 옵션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타기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목표라는 분배금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운용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고요. 자, 얘는 뭐 살펴보니까 S&P 500이 한 70% 정도, 나머지 자 프리미엄 타깃 전략에 의해서 옵션을 30% 정도 비중을 반영해서 운용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동성 기준에 있어서는 타깃 프리미엄의 변동성이 낮은 편이고요. 자, 분배율 수준도 타깃 프리미엄이 일단은 해당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낮은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나스닥 관련해 가지고요. 뭐 기술주, 테크, 반도체를 모두 다 일단 합쳐서 하나의 표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데일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고요. 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15% 프리미엄 초단기. 자, 나스닥 100 지수의 90%의 비중이 반영되고 있고요. 옵션 비중은 10% 내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옵션 10%니까 변동폭이 그리 크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변동폭이 아니라 분배금이죠. 자, 분배금 수준이 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 중요한 건 데일리 옵션의 경우는 분배금을 생각보다 많이 주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기초자산의 90% 노출됐다라는 건 나스닥이 널뛸 때 얘네들도 같이 널뛸 수 있다. 다만 이제 한번 확인해야 될 거는 이렇게 급격히 상승할 때 얘네들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는지, 그 부분도 일단은 나중에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단 폭락했었을 때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덜 떨어지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승했었을 때도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먼슬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과거에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매월 1%씩 분배율을 주고 있는 이 아이는요, 자, 나스닥 100 옵션을 100%로 반영돼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가장 약간 조상급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아니면 비교해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 커버드 콜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는 월배당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위클리 옵션입니다. 자, 코덱스, 자, 미국 AI 테크 탑 10. 자, 근데 가끔 이렇게 탑 10, 탑 10, 이렇게 세븐. 자, 이런 종목들은요, 실제로 나스닥 100과 비교했었을 때 더 큰 변동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번 폭락장에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동폭을 조금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스닥 100이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이러한 상품군들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고요. 아니다, 나는 큰 변동폭의 큰 분배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테크 써 있는 거 혹은 반도체 이렇게 써 있는 이런 종목들을 선택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클리 옵션은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 15% 프리미엄 종목은요. 자, AI 산업 10종목의 76.5%의 변동폭을 가지고 있고요. 자, 옵션은 24.5% 내외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10% 프리미엄 요 종목에는요. 자, 미국 테크 10종목의 60% 비중, 옵션은 40% 내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7종목이겠죠. 얘는 자, 빅테크 7종목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고요. 자, 데일리 옵션 활용한다라는 것은 기초자산이 1% OTM이면 기초자산이 상승하더라도 얘는 최대 1%대까지 1일 변동폭을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에이스 미국 반도체 15% 해당 종목은 미국 반도체 시가총액 30종목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데일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큰 것과 크지 않은 것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투자 목적에 맞고 그 다음에 변동폭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큰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특정 섹터보다는 S&P 500 또는 나스닥 이런 것들 선택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슈드랑 S&P 500을 혼합한 이러한 커버드 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 3% 프리미엄 다우존스, 그 다음에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얘네들이 시리즈네요. 자,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 바로 슈드가 들어있습니다. 슈드. 자, 슈드는 대표적인 배당 성장이겠고요. 자, 그러면 7% 프리미엄의 경우는 슈드가 60% 비중, 나머지 40%가 S&P 500 옵션 커버드 콜이 포함되어져 있는 형태고요. 자, 3%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슈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 변동폭이 조금 더 크다. 다만 옵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분배금의 크기는 조금 더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배당 10% 프리미엄 다우존스의 경우는 슈드가 52%, 그리고 S&P 500 타기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기 프리미엄은 얘네가 숫자가 10이라는 건 결국에 10% 정도의 목표 분배율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따라서 10% 정도의 분배금을 주기 위해서
옵션의 비중을 아마도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운용을 하는 형태의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혼합된 종목들도 현재 상장되어 거래가 있고요. 자, 일단은 결과를 보기 전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혼합된 종목들의 변동폭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기초자산 S&P 500 커버드콜 종목 리스트가 이렇게 세 종목 아까 살펴본 게 있고요. 자, 비교를 해볼 만한 것들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비교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냥 S&P 500과 나스닥에 대해서 변동폭이 크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어떠한 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실제로 비슷한 아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비교 ETF의 경우는 월배당 ETF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기초자산이 비슷한 형태의 ETF를 갖고 와서 비교를 하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타이거 미국 S&P 500은 말 그대로 그냥 S&P 500에 추종되는 ETF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월 2일 날, 그래도 8월 5일 날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 2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46%, 자, 8월 5일 어제자로는 4%까지 떨어졌는데, 자, 그러면 해당 세 종목들은 좀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자, 일단은 에이스 미국 500 15% 프리미엄 분배 종목의 경우는요 조금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0.91%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종목의 경우는 0.13, 1.11%로 덜 떨어졌다. 자, 근데 1.12%덜 떨어진 걸 봤더니 바로 타기 프리미엄.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타깃 프리미엄의 변동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건 최근에 상장된 종목들보다는 변동폭이 조금 덜 하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8월 5일자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요. 무려 마이너스 4.02%의 S&P 500이 떨어졌는데 해당 종목의 경우는요. 마이너스 1.83%로 무려 2.19%나 덜 하락한 것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옵션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 데일리 옵션의 경우는 변동폭이 상당 부분 큰 편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건 맞지만 이 타깃 프리미엄의 경우는 아주 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폭 싫으신 분들은 타깃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하는 커버드콜을 선택하는 게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 나스닥백을 추종하는 이러한 커버드콜 두 종목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요. 자, 8월 2일자로 나스닥백은 4.26%, 8월 5일자로 6.52%로 무려 이틀간에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15% 프리미엄 초단기 해당 종목은요 0.18% 그냥 덜 떨어진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먼슬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커버드콜 종목의 경우는요 3.15%로 1.11%덜 떨어진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덜 떨어진 것들을 한번 비교를 쭉 해보게 되면 8월 5일자로는 거의 비슷하게 하락하기는 했는데 중요한 것은 데일리 옵션보다는 먼슬리 옵션이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폭은 낮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분배금 수준에 있어서는 또 데일리 옵션이 높은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분배금을 많이 주면 사실상 옵션 비중이 높아져서 사실 기초자산을 많이 못 쫓아가는 게 정상적이었는 건데 최근에 아무튼 데일리 옵션이 많이들 상장되면서 이제는 가격 변동폭도 크면서 분배금도 많이 주는 형태의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초자산이 AI 미국 테크입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자, 금요일 날은 6.07% 떨어지고 8월 5일 날은 마이너스 10.80.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나스닥 100보다 이러한 AI 미국 테크의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위클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15% 프리미엄 종목의 경우는 1.18%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기준으로는 0.11%덜 떨어진 것으로 확인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AI 테크 관련돼서 생각보다 변동폭이 크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자, 다음은 기초자산 미국 테크 관련돼서는 일단은 비교 ETF는 그냥 비슷한 걸 찾은 겁니다. 완전히 기초자산을 찾기는 조금 어려워서 비슷한 거를 찾았다라는 점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해당 종목의 경우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5.62,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무려 10.09%가 떨어졌는데 자, 비교를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자, 그리고 에이스 미국 비테크 탑7 요거는 이렇게 짝지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그냥 일반 ETF고요. 하나는 커버드콜 ETF로 비교를 해봤더니 얘네들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좀 더 떨어지는 이러한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덜 떨어지냐 더 떨어지냐 이런 것들은 종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뭐 이틀자 가진 뭐 데이터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너무 좀 짧은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괴리율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 근데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보다 테크와 관련된 부분들의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미국 테크 커버드콜 관련돼서 반도체입니다. 여기는 테크 중에 반도체. 자, 그러면 이 반도체는 엄청나게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8월 2일 날 마이너스 9.71,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14.03%. 자, 그리고 나서 커버드콜 종목의 경우는 뭐 0.71% 덜 떨어지고, 이때는 3.44%덜 떨어진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덜 떨어졌냐 더 떨어졌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러한 종목들의 변동 폭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기를 바래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옵션의 종류에 따라서 상당 부분 변동폭이 크거나 낮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기초자산 슈드와 S&P 500 혼합 커버드 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타이건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대표적인 한국형 슈드고요. 그 다음에 뭐 타이건 미국 S&P 500의 대표적인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입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 날도 많이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도 많이 하락했는데 생각보다 슈드의 경우는요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 기준으로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고요. 자, 이에 있어서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혼합된 형태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가 슈드랑 S&P 500 한 40% 커버드 콜 옵션이 포함되어져 있는 형태의 상품들이었고, 3% 프리미엄 경우는 한 60% 비중, 75%죠. 75%가 아니라 아마도 여기 한 25% 내외였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갑자기 잘 나지 않는데, 자,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혼합된 아이들의 가격 변동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요. 대체적으로 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등락률에 대한 부분들은요, 여기에 각각의 투자되고 있는 비중을 반영해서 계산했다라는 것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나왔던 상품군들이 대부분 답답하다라고 느껴졌는데, 최근에 이제 이번에 폭락장을 한번 보면서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결론입니다. 자, 기초자산보다는 덜 하락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았다. 근데 역시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동성 줄이고 싶다. 자, 기술주 등 특정 섹터의 커버드콜 ETF보다는 S&P 500 추종 커버드콜 ETF가 변동폭이 상당 부분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혼합된 형태의 커버드콜 종목이 단일 기초자산 커버드콜 종목보다 변동폭이 크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자, 다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차이가 있냐면, 자, 분배금에도 충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분배금을 많이 주는 애들의 가격 변동폭이 낮았는데, 최근에 데일리 옵션, 그죠? 자, 데일리 옵션, 이러한 종목들을, 이러한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것들은요, 상대적으로 분배금도 많이 주지만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도 상당히 크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그만큼 많이 하락하고요. 물론 상승장에서도 이론적으로는 더 많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조금 더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혼합 형태가 맞겠고요. 아니다, 나는 그래도 기초자산이 상승했었을 때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쫓아가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데일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는 이러한 옵션의 상품들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